오늘의 5위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에선 형 동생, 형 누나 이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워낙 많은 일이다 하면서 김남국 전 비서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남국 소통비서관 그만두었죠. 사퇴했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갑자기 누나 호소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누나 호소인 김남국 비서관이 되셨는데 예.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문제의 핵심은 김현지 실장인데 왜 민주당은 문진석 실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냔 말이죠. 사실 정상적인 시나리오면 김현지 실장한테 엄중 경고를 하는 게 맞죠.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남국 비서관이 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본인은 국회의원인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존댓말을 지금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닌데 혼자 약간 형 누나를 좀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예, 손수철 대변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엄중 경고, 눈물 쏙 빠지게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원래 이 김남국 전 비서관은 형 누나 소리를 잘한다. 근데 참 주책맞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잘 안 되더라.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원래 그렇고 원래 친분이 있고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 메시지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 들어가 있는 강훈식 형, 훈식이 형, 그다음에 현지 누나 이겁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사청탁이에요. 인사청탁을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도 있는 소지의 아주 엄중한 사안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누나 형 이거가 지금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형 누나 할 수 있죠. 뭐 여의도 사이 정가에서도 친한 사이에서는 뭐 형 누나 할 수는 있지만 이 형 누나를 부르면서 무엇을 했느냐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인사청탁도 그냥 제대로 된 루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 김현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존엄 현지, 김현지가 아니냐. 사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여가부 장관의 인사 문제도 있었고 또 산림청장의 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성남 22를 함께 7년 동안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셀프 공천을 해서 청장으로도 임명을 받았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에 관여됐던 이 김현지라는 실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지금 결과는 김남국 이분이 그냥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이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이제 이 비선 논란이 처음 있었죠. 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종용을 이 김현지, 지금은 부속실장이지만 당시 총무비서관이 했었다라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가 됐고 강훈식 실장이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앞두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강훈식 실장은 김남국 비서관에도 주의를 주고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에도 주의를 주고 여러 가지 계속 김현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김현지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탄을 맞았다? 나 김남국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참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유시민 작가죠.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리가 하는 통화와 메시지가 모두 다 도청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 기자들이
도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도 그 전후 맥락을 좀 봤더니요. 지금 우리가 도청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마치 도청을 당하는 것처럼 언행에 그냥 사적으로 나누는 메시지라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있고 공직자라면 이 휴대전화가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면 강훈식 실장한테 누구누구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출되는 정도가 마치 도청에 가깝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고 사담을 나누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좀 다짐 그리고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송영원 대변인 강북구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함께 맞겠다. 나 사랑한다 김남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도 형님, 누나, 누님은 민주당의 언어 풍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풍토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정치를 오래 하신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의 풍토라고 하니까 네. 풍토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단순한 민주당의 언어 풍토가 아니고 민주당의 인사 풍토겠죠. 서로 형 누나 하면서 인사청탁하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이 민주당의 풍토가 아닌가.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자꾸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김남국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안의 핵심은 김남국 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김현지 실장에게 있어요. 자, 메신저 대화는 두 명이서 주고받는 겁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왜 생뚱맞게 번지수에 맞지도 않는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예. 문진석 수석 부대표의 반응은 맞아 살펴줘 하고 웃음 표시입니다. 예. 즉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고 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도 그 번지수로서 김현지 실장이 맞다는 인식을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나 김남국 비서관을 두둔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김남국이다를 넘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김현지다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청탁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도 못 느끼고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는 비서관에 대해서 제어해야 된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의 총체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왕세자 잘못에 대신 매맞는 태동 같다. 꼬리 자르기식 사표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 뭐 이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의 이 대화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사실 책임지고 나름대로의 사퇴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꼬리자르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퇴 안 했으면 그때는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문진석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 보면 김현지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말을 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또 저렇게 현지 누나 논란에 국민의힘이 또 최강 실세라고 또 저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 그 실장이 상당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문자에 자기 이름이 예. 언급이 돼서 또 자기가 회자되고 또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고 또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한 거니까 본인이 또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2024년 11월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는 건희 누나가 있는데 아니 김건희 씨가 문체부 산하의 국립박물관 관장, 세계문화문자박물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 추천해가지고 됐다는 보도 있고 그랬을 때 또 최근에도 김상현 검사도 공천 떨어졌는데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영호 대변인 만사 형통, 만사 건통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나 봐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을 하면서 국감 출석을 극구 회피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이제는 애지중지 현지를 넘어서 좌지우지 현지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권력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금 봄에서 벌써 여름으로 넘어와서 좌지우지 현지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권력의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찌 될지 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권력의 내리막에 왔을 때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하는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휴대폰 제출받아서 포렌식하고 공직기관 감찰을 엄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그 헌법 존중 TF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는 안 만듭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감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김건희 씨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원래 권력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고 부인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해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 공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